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 학우 여러분. 정보기술감리원의 박혜홍 수석입니다. 벌써 세 번째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무쪼록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IT 자격증으로 커리어 패스 감잡기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저는 IT 분야에 입문한 지 한 2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신입사원부터 해서 뭐 대리, 과장 이렇게 계속 그 커리어를 쌓아갔고요. 뭐 그 다음에 뭐 PL이라든지 PM, 그 다음에 품질 관리자, 뭐 이렇게 보안 심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쭉 IT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저의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IT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은 좀 그런 문화가 사라졌는데, 한 10년 전, 뭐 15년 전만 하더라도, 사내에서 IT 자격증을 취득하면, 진급을 할 때, 뭐, 가점을 준다거나, 뭐 이런 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하는데 이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런 저의 경험하고 IT 자격증과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 학부를 졸업하고 아니면 학부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이제 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IT 자격증이 유용하게 우리한테 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 어딜 가서 이제 대화를 깊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이러한 자격증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로 인정을 못 받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은 아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그런 IT 자격증이 이제 효용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쭉 이 분야에 있으면서 저의 경력을 증명해야 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뭐, 진급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입사를 할 때, 전직을 할 때라든지, 너의 이때까지의 커리어와 함께 뭐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어, 진행했던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IT 자격증을 추가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효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안을 해서 거기에 이제 투입 인력으로 들어갈 때도 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는 그런 특수한 그런 특정 분야의 프로젝트에 요런 자격증을 가진 저 같은 인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고객한테 이렇게 아니면 상급 PM한테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자격증이 유용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런 자격증이 없으면 해당 분야에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IT 자격증을 꼭 취득한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분야에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이제 어,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IT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들을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제 어떤 IT 자격증이 있는지 자신의 적성과 그 다음에 자신의 그 공부한 과목들에 비춰서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목별로 자격증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부 때 뭐 소프트웨어 공학도 배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뭐 시스템 운영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보안, 그다음 사업 관리 같은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목별로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 처리 기사 뭐 있고, 뭐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관련돼서는 뭐 OCJP 같은 경우 자바 프로그램 같은 자격증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품질이라든지 테스팅 관련돼서 이제 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뭐 유럽계로는 ISTQB가 있고, 뭐 우리나라 자격증으로는 CSTS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품질 관리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ISO 9001 또는 이제 CMMI,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격증으로는 뭐 SP 이 정도가 이제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는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있겠고, 그다음에 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시행하는 뭐 어, 분석 쪽에 이제 ADP, 그다음에 SQL 쪽에 SQLP, 그다음에 어, 모델링 하는 쪽에 이제 DAP 같은 자격증이 있겠고요. 이쪽도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이제 품질 관리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이제 민간 쪽에는 뭐 DQC, 그다음에 이제 공공 쪽에는 공공 데이터 품질 심사원, 뭐 이런 자격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대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워낙 방대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장애라든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제 잘 정리한 ITIL이라는 체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국제 표준으로는 ISO 2만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온 뭐 AWS를 뭐 운영한다든가, 그 다음에 애저를 운영한다든가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자격증이 이제 쭉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분야는 다른 분야는 자격증들이 이제 통폐합되고 그런 추세에 있는데, 요 보안 분야는 점점 보안 쪽이 이제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부생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정보 보안 기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자격증으로는 C사나 C즘, 그 다음에 CISSP, 그 다음에 개인정보 쪽으로는 우리나라 자격증으로 CPPG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하고 보안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진단원이라는 자격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적인 보안 쪽으로 넘어가서는 ISMSP라는 이제 국내 자격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국제 표준으로는 이제 ISO, IEC 27001이 있겠습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 보안 쪽으로는 이제 CCSP라고 하는 CSA에서 하고 ISC 스퀘어에서 만든 이제 CCSP라는 이제 자격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관리 쪽으로는 PMP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 이제 관련된 자격증이 있겠고요. 그다음 영국계 자격증으로는 또 프린스라는 자격증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러한 소프트웨어 공학부터 사업 관리까지 총망라해서 이제 그 지식의 습득 여부를 확인하는 뭐 정보 시스템 감리사, 또 이제 정보 처리 기술사가 있겠고요. 특정 분야 뭐 DB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더 학습 연구에 매진한다고 하면은 뭐 석사나 박사 이 정도로 이제 쭉 그 커리어 패스를 잡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부터 한번 좀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뭐 학부생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는 일단은 정보 처리 기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보 처리 기사가 학부 때 4학년 마치기 전까지 이제 취득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때 좀 게을러서 이게 기사를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전자과 그 정보통신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뭐 통신 기사를 딸지 정보처리 기사를 딸지 뭐 갈팡질팡 하다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졸업하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취득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원만 좀 제가 봤을 때는 편한 곳으로 이제 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쭉 IT 개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음, 제안서를 계속 제가 제안서에 투입 인원으로 들어가는데 뭐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 처리 기사를 그때 이제 부랴부랴 독학으로 해서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취득한 다음에 이제 제안서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취득 자격증으로 이제 정보 처리 기사를 기입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보는 눈이 이제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취득한 자격증이 이제 정보 처리 기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이 좀 나를 다르게 보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정보 처리 기사가 커리큘럼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엊그저께죠. 예, 6월 6일 날 정보 처리 기사가 커리큘럼을 새로 이해해서 신규로 이제 시험을 봤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나 실기나 그 NCS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설치하고 배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또한 거기에 이제 보안적인 요소까지 추가를 해서 그런 총망라된 커리큘럼으로 이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기출 문제를 조금 외워서 그렇게 이제 쉽게 딸 수 있는 정보 처리 기사였다라고 하면은 올해 2020년도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공학과 출신의 그 학우들이 이제 좀 유리하게 되는 다른 학과 친구들은 학우들은 이제 좀 공부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험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 쪽에서는 뭐 요구사항 확인부터 뭐 인터페이스 설계까지, 그다음에 개발 쪽은 뭐 이런 패키징이라든지 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구축은 뭐 SQL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SQL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까지,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부분,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서 보시면 이게 특이하게 이제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그다음에 IT 프로젝트 관리에서 프로젝트 관리, 그다음에 보안 쪽으로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해야 될 양도 늘어났고 보안적인 부분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합격률이 저조할 거라는 뭐 그런 예측은 하고 있고요.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요 6월 6일 날 치러진 그런 그 시험에 대해서 이제 가답안 뭐 이런 부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기까지 이제 준비하면 이제 정보 처리 기사가 취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부생이 이제 딸 수 있는 요 정보 처리 기사가 유용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 정보 처리 기사를 제가 이제 취득한 다음에 이제 C++이라든지 자바로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잘한다, 이런 거를 어디 가서 이제 물론 우리 팀 내에서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을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지만, 뭐 타 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직을 할 때 내가 프로그램을 조금 한다라고 이제 증명할 때, 그럴 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SCJP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썬에서 자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썬 서티파이드 자바 프로그래머로 해서 이제 SCJP였는데, 요즘은 이제 오라클
선사를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OCJP라는 이제 프로그래밍 자격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조금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제 증명을 하시려면 요런 그 OCJP라고 하는 자격증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을 좀 한다라고 이제 이 자격증으로 이제 증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바 7 버전, 8 버전, 뭐 요즘에 나오는 뭐 11 버전까지 해서 버전별로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나온 버전으로 이제 취득을 하시면 뭐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좀 증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취득했던 거는 이제 개발을 계속 했는데 아무래도 개발 이후에는 테스팅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이제 배포 이후에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제 테스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테스팅을 좀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기업 내에서 개발 조직이 아니라 좀 품질 조직에서도 좀 근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아봤던 게 이제 국내 자격증도 있고 외국계 자격증이 있는데 제가 그때 취득했을 당시에는 이제 외국계 자격증밖에 없었어요. 예, 요즘은 이제 국내 자격증도 생겼지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테스팅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요 유럽에서 나온 유럽 계열인 ISTQB라고 하는 이제 테스팅 보드, 테스팅 위원회의 가 만든 이제 자격증이 조금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에서 이제 ISTQB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구인하는 그 영역을 보실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다른 영역보다 인베디드 쪽 있지 않습니까? 뭐 무기를 만든다거나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거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이런 ISTQB를 많이 이제 선호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뿐만 아니라 대규모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종종 이 ISTQB를 가진 사람들의 잡 서치가 그 오퍼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자회사도 이런 LG전자나 삼성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니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딸 수 있는 거가 이제 파운데이션 레벨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레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거기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시면 이제 엑스퍼트 레벨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레벨은 뭐 TM, AM, TTA 이렇게 또 모듈이 나눠져서 테스팅 쪽으로 자기가 좀 전문성을 길러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ISTQB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국내 자격증으로 TTA에서 주관하는 CSTS라는 이제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국내의 자격증을 좀 취득하고자 하시면은 이제 CSTS를 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ISTQB는 제가 이제 그때 알아봤을 때는 영어로만 시험을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시험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CSTS는 국내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다 한글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CSTS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의 ISTQB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조했기 때문에 뭐 일반 등급 있고 이제 고급 등급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등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발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테스팅 자격증도 있다라고 하면, 나중 레벨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확장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ISO 9001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돼서 이제 전반적으로 PDCA 사이클이 그 조직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심사해주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방성의 의뢰로 해서 이제 만든 CMMI라는 자격증은 어떤 조직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일정 레벨,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지 그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해주는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사원이 그 해당 조직에 어떤 회사의 특정 조직에 들어가서 뭐 여기 보시면 인터엠이라는 회사의 R&D 센터라는 조직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능력을 평가했더니 CMMI 뭐 1부터 5 레벨까지 있는데 이 조직은 한 3 레벨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CMMI 자격증 취득하시면 이런 업무를 수행하실 수가 있겠고요. CMMI랑 유사하게 국내 자격증으로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라고 하는 그 SP 자격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에 가서 이 조직은 일정 수준의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해 줘서 이것은 이제 1레벨, 2레벨, 3레벨 정도까지 이제 평가를 해 주는데요. 이런 자격증도 있으니까 앞에서 그 정보 처리 기사, 그다음에 테스팅 자격증, 소프트웨어 개발 자격증 취득하신 후에 이제 조금 경력이 되시면 이런 ISO라든지 CMMI, SP 자격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공학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뭐 DB 분야, 그 다음에 운영 분야, 이런 분야를 이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